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재밌고 아주 절묘하고 오묘하면서도 아름다운 맥점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모양은 실전에도 나올 수 있는 정석이호에 나올 수 있는 사활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흑이 그 전에 살 수 있었는데 백이 패감을 써서 흑이 천지대패를 중반에 해소를 하고 그리고 백이 이쪽을 젖혀가지고 흑대마를 잡으러 온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흑대마가 잡히면 뭐 바둑이 불리해지거나 바둑을 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흑대마를 살려낸다면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중반전에는 항상 펼쳐진다고 봐야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아한 맥점을 사용해서 흑대마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쪽을 진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백이 이렇게 늘더라도 혹은 막더라도 뭐 몇 발짝 못 나가죠. 오히려 이 돌이 잡힌다면은 뭐 보태주는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안쪽의 궁도를 본다면 여기를 늘면은 그대로 딱 3궁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칠 때 여기를 이어준다면은 끊어가지고 뭔가 좀 반격을 해서 그래도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빈축으로 오히려 잡을 것 같지만 백돌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백도 이제 이쪽을 찌르고 나서 여기를 메꿔 가게 되는데 그때 메꾸면은 이렇게 하고 이 수상전 요령이 14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걸 먼저 따낸다면 흑이 메꿔서 이때 먹여친다면 흑이 따내가지고 선패를 하죠. 그리고 백이 다음에 따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따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수상전 요령은 백도 여길 먼저 먹여치고 나서 젖힐 때 마지막 수를 따내야만 조금 더 선패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도 흑이 패가 좀 유리해서 흑이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그런 수상전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완벽한 착각이란 말이죠. 백이 4번으로 여길 이어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뛰거나 뭐 연결하거나 호구 치거나 혹은 여길 한 칸 뛰거나 혹은 뭐 이렇게 두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쪽 따내는 것이 옥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로 살 수 있는 공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쪽을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젖히면 단수 쳤을 때 그냥 이렇게 뒤로 사뿐하게 스텝백 한번 밟아주면은 여전히 옥집 잡혔죠. 자, 이래가지고 흑이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뭔가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은 뻔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입니다. 이걸 둬서 여기를 늘기에는 이 한 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어간다면 여기 지금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백도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괜찮은 드라이빙 스킬이 있어야만 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흑이 오히려 백도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문을 치는 것은 흑이 이걸 뚫고 나가서 백이 치더라도 이게 얼핏 보면 옥집 같지만 흑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나가준다면 이제는 늘면은 뭐 따낼 수 있지만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서 흑이 여유 있게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백이 이게 안 된다면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를 한번 따내는 순간 백이 되따낼 때 다시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수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흑이 늘어갈 때 자, 어떻게 두시고 싶으신가요? 갈래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여기를 막는 것은 축이 안 되죠. 오히려 빈축이 안 됩니다. 백돌이 수상전에서 불리하게 돼요. 그리고 요게 장문 씌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흑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흑은 또 요 준비된 권리를 이용해서 찌르고 나서 넘어갈 때 절묘하게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은 여기를 쳐서 오히려 백돌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궁궐짓고 살았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유일하게 둘 수 있는 타겟법이 바로 여기를 밀어서 흑이 나가게 만들고 찔러서 여길 두고 이렇게 둬서 빈축으로 흑 넉 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한 점은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102도를 뭐 굳이 따내지 않고 그냥 포기하더라도 흙이 따낼 때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흙돌이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맛은 있는데 이걸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게 딱 들어오죠. 그럼 요거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 술기를 할 수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백이 젖히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끊어갑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거는 수순도 좀 좋지 않은 게 요런 거를 먼저 교환을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뛰는 수마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안 됐던 수인데 이걸 쳤을 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오히려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쳐서 흙이 기어 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요때가 좀 중요하죠. 재밌어요. 이렇게 막으면은 따내고 나서 다시 되쳐가지고 백돌을 촉촉수로 이렇게 몰아가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백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백이 8번으로 한 번 더 인내의 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흙이 이걸 따냈을 때 백이 이걸 따내면 단수 치면은 이어서 여기를 찌르고 나서 끊으려고 했더니 이게 절묘하게 아까랑은 좀 모양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쪽을 찌르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탈출구인데 역시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를 따내게 되면 뭐 먹여치고 다 해봤자 그냥 받아주면 옥집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묘하게 의외로 백이 뛰어가는 묘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좀 의구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왜 백이 이쪽을 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여기를 띄었을 때 아까처럼 요 교환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흙이 석점을 공략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찌르고 나서 여기에서 흙의 키포인트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먹여쳐 주고 싶어 하죠. 따내면 그때 단수 쳐서 뭔가 될 것 같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백이 잡고 따내고 따내면은 옥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흙도 요령이 이런 데는 먹여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백이 뭔가 이런 데를 둬서 따내게 되면 패가 된다는 거죠. 여기 패도 요런 패도 정말 패는 패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백이 만약에 안 두면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백도 데미지가 있는 패가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백도 이제 패를 가급적이면 이 석점을 잡으면서 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패를 졌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따내는 건 패가 아니죠. 패를 졌을 때 흙이 따내게 되면 이 돌이 좀 다치는 맛이 남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백도 정확한 응수는 여길 이어서 따내면은 여길 이어서 이렇게 해놓고 패를 진행해야지 패를 지더라도 아무 그런 손해가 없는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패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밀어가는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나가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수 치면은 의외로 이제는 여길 있는 수가 좋아서 이 수상전은 아직도 백이 잘 안 되죠. 따냈을 때 따내게 되면은 옥집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요령이 이 시점에서 요 한 점을 이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먹여쳐 줍니다. 따내면 여길 칩니다. 단수 치면 따내고요. 따내면 요렇게 따내가지고 패가 됩니다. 물론 백은 이제 요 시점에서 패를 멈췄다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절묘하게 패가 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흙이 요렇게 수순을 잘못 건드리고 나서 이걸 젖혔을 때는 의외로 정말 상상도 못하게 여기를 뛰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죠. 다시 보여드려도 결국은 이 흙이 두 점을 단수를 안 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치면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치는 거는 이제는 여길 둬버리면은 오히려 흙돌 석점이 그냥 가볍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따내게 만들고 따내게 되면 요 교환이 정말 대악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가고 여기만 옥집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정말 절묘하게도 뛰는 수가 좋아가지고 흑돌이 잡히게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떤 점을 배워야 하냐면 악수 교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뛰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보셨다시피 그대로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뛰었다면 이걸 치고 나가서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따냈을 때 여기를 끊김 당하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늘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선택이에요. 그냥 이걸 늘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뒤로 치는 걸 맛보게 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살리면 어차피 이 돌은 지금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죠. 그런데 정말 나는 더 최선의 수를 두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까지 따내고 백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꼬부려 줍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석점도 잡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여기를 단수 치면은 이제는 백이 걸리는 타이밍이 옵니다. 왜냐면 이쪽을 이으면은 촉촉수가 돼서 더 큰 집을 내고 살게 되고요. 만약에 백이 이것도 살려가야겠다. 뭐 여기를 있든 여기를 있든 동일합니다. 이걸 굳이 안 먹여 치더라도 치고 나서 찌르면 오히려 백돌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애초에 여기를 끊어갔을 때는 백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한 수밖에 없어요. 뭐죠?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되는 겁니다. 늘면은 이제는 백의 선택권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두는 거는 단순하게 백돌이 그냥 잡히게 되고 그렇다고 장문이 꽤나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요 찌르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길 꼬부려주면은 백이 이쪽을 파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렇게 백돌 5점이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 맛을 해소를 할 때, 뭐 여길 치던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할 때 이렇게 살아주는 거죠. 절묘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은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수가 빈축입니다. 여기까지 외길 수순인데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이시냐면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먹여치는 거죠. 백이 이쪽을 둘 수는 없어요. 바로 직사공으로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은 뭐 그렇다고 여길 치중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요것이 바로 환격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 한 점을 따내야 돼요. 요때 이 수상전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이렇게 둘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가 억집이 되면서 잡히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요 한 점, 요 귀에 있는 한 점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잡아 끄는 겁니다. 잠시만요. 좀 더 좋은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렸건 요거를 먼저 제가 지금 중간에 바로 읽어서 대응을 하느라고 여길 둬서 백이 젖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치면은 그때 이렇게 둬서 약간 2단패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패를 내는 데는 흑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은 그리고 요수로 뭐 중간에 멈추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패를 운용하고 싶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제가 잠깐 멈칫했던 이유는 혹시 이런 수가 있는 건지 잠깐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뒤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은 바로 직사공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내서 결국은 맞고 이렇게 패를 진행해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이 지금 이걸 먹여쳐 준 거랑 오히려 백돌이 한 점 여기가 하나가 교환된 꼴이라서 집으로 따지면 졌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이 수가 비슷한가요? 좀 애매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패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를 먹여치더라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로 풀으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정답일까요? 아쉽게도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말 우아한 묘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이게 빈축으로 잡히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런데 이때 묘수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거예요. 보이셨나요? 여기를 젖히는 맥점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보통은. 백이 이쪽을 치면은 그대로 이때 여기를 먹여칩니다.
일단 요 한 점을 따내는 것은 바로 촉촉수라서 100이 안 되죠. 그래서 100은 요 넉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직사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살았죠. 자, 이래서 지금 100이 정말 살려주기 싫다면 이제는 여기를 이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뒀을 때는 이제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제는 꼬부려서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길 들어가게 되면은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100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 요도를 버려주고 요렇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아하고 절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실전에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모양에서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이런 수를 먼저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먼저 결정지었을 때 이쪽을 끊었을 때 이 뛰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항상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배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를 찾아내는 것도 이렇게 해서 패를 100이 내줘도 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를 띄워가지고 흑도를 제압을 해낼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힘이 센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 돌의 생사 자체가 갈리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포석이나 정석과는 전혀 별개로 30집에서 40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읽기 실력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교환하는 경우는 거의 좋은 경우가 없다. 왜냐면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선수를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끊어주고 늘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늘어가지고 제가 선수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0이 어쩔 수 없이 빈축을 만들 때 빈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만약에 이거를 밀고 나간다면 이 수상전은 이제 여기도 터져 있기 때문에 흑이 확연하게 유리해지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뭐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먹여치고 이렇게 두고 빅만 내더라도 꼭 패를 안 하더라도 흑이 성공인 그런 수상전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늘어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살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요때 여기를 젖히는 게 정말 기똥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으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살려주고요. 이게 백의 입장에선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젠 먹여쳐가지고 살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일 때 나오냐면, 자, 이게 물론 배석은 중반이 두다 보면 좀 바뀔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제가 지워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걸치고 한 칸 띄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정석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완벽하게 문제로 좀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여기를 밀고 나서 젖혔을 때 나중에 요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사활 여부가 방금 빈축하고 좀 둘러싼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였고 제 실전에 옛날에 한 거의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나왔던 적이 한번 있어서 한번 창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흑돌이 완벽하게 고립이 되어 있죠. 자, 어디론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딱 보다시피 요 두 점과 수상전을 벌여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도 이곳을 붙여가서 뭔가 좀 전단을 마련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상황에서 흑이 정말 멋들어진 맥점을 구사해서 백도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독수리와 같은 그런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수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역시 단수를 치는 수예요. 100이 이쪽을 나가고 단수를 쳐서 100이 이을 때 이쪽을 잡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단수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로는 이쪽을 이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여길 두면은 이제는 100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이 다음에는 뭐 장문이 통할 리도 없을 뿐더러
밀어주는 거는 그대로 돌파를 하면 되고, 코에 갖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이쪽을 나오면은 흑돌이 되려 위험해지게 되겠죠. 뭐 빈축 같은 게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히려 흑돌이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쉽게 단수 치는 수가 가장 떠오르긴 하는데, 막상 백이 이쪽을 나가고 보니까 요 석점이 지금 걸려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을 단수를 안 치고 그냥 이쪽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 아까처럼 단수당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 교환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백의 입장에서는 호구 안에 집어넣으면 흑돌을 환격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은 당연히 자연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이 3번으로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랑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 단수가 안 쳐져 있다고 한들, 반대쪽으로 친다고 한들 여전히 백도를 포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요래서 아쉽게도 지금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책략 부족이 됩니다. 그럼 뭔가 좀 단수의 방향이 좀 잘못되진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를 둬서 백이 나갈 때 그때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자, 백이 나가준다면 나가서 완벽하게 지금 백도를 포획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한 가지 흑이 깜빡한 것이 있죠. 5번을 막을 때 이 자리를 먹여치게 되면 여전히 흑돌 넉점이 꼼짝달짝 못하고 환격으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수 치는 것은 보통 이제 축이 성립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수인데, 흑의 요 지금 호구 자리에 환격이 남아있는 것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떠올리고 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문으로 주제가 옮겨가게 됩니다. 자, 장문을 치는 순간 백이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기어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장문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지금 수상전을 벌이기에는 이 두 점을 포기하면서 흑한테 완벽한 외세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도망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쪽을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왜냐면 흑이 단수를 칠 때 백이 연결을 하면 이렇게 둬서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이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흑이 3번으로 뒷걸음질을 칠 때 이 한 점을 살리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대로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흑한테 이 지금 독버섯을 선물을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쭉 타고 나가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흑이 어떻게 하더라도 장문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수를 메꿔도 되지만 뭐 이쪽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바깥쪽의 돌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 돌은 자연사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조금 아쉽게 안 되는데 흑이 뭔가 좀 독버섯을 획득한 것이 잘못되진 않았을까요? 이렇게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절묘한데요. 백이 한 점을 따내고요. 흑이 막을 때 요때 뭐 패 같은 거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런 패조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은 그대로 요 한 점을 먹여쳐 가지고 여전히 환격으로 흑돌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문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자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를 젖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를 꾹꾹 눌러 막아서 백이 나올 자리를 없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백이 뭔가 좀 타이밍이 없어요. 양단수 칠 타이밍이 없고 여기를 두면은 일단 따내서 패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흑은 패감이 중간에 없다, 패를 하다가 패감이 없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어느 한쪽을 끊을 때 이쪽을 이어줍니다. 일단 이 돌이 요석이거든요. 이 돌을 백이 획득을 하게 되면은 백돌이 터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 돌은 살려주고 백이 되끊을 때, 이때 이제 이쪽을 뒤로 단수를 쳐주면 백이 빵때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넉점을 획득을 하면서 이 4점도 살림과 동시에 이 백돌의 이 귀에 있는 백돌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야말로 정말 여유있게 갖춰진 묘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흑이 또 좋은 수가 있죠. 백이 또 좋은 수가 있죠. 백이. 네. 바로 어떤 수가 있냐면 말이죠.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칠 때, 네. 여기에서 백이, 이거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밀면은 이렇게 뒤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장문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단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말이죠. 자, 그래서 흑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여길 단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다렸다가 여길 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아까 좀 봤던 그런 형태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요 석점을 환경으로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이 지금 이쪽을 잇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백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돌파를 해버리면은 흑이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막는 수가 굉장히 또 기똥차게 좋아요. 백이 수순을 좀만 바꿔준다면은 이쪽 두 점을 쳐가지고 절묘하게 축이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백이 이쪽을 이렇게 막아오니까 막상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장문 방법이 좀 잘못됐을까요? 뭔가 이렇게 날일자로 좀 멋들어지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이래놓고 이제 백이 여기를 나오면 그때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뭔가 이런 촉촉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지금 이쪽을 이렇게 찌른다면은 자, 여기도 지금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뒤로 단수를 치면은 석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축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 날일자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자, 지금 백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백이 찔렀던 수나 이쪽을 막았던 수가 자충이라서 그래요. 백은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를 막아주고 흑한테 물어보는 거죠. 밖을 두면은 석점을 환격으로 잡겠습니다. 잡혔죠? 안쪽을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는 천천히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다 보면은 뭔가 흑의 입장에서 엄청난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엔 이걸 찝어줘야 되고 뭔가 이런 패를 버틸 수밖에 없는데 패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패도 선패일 뿐더러 자체 패감도 있고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천지대패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싸움을 버티기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패를 안 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늘 수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왜냐하면 메꿀 때 결국 이 자리를 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둬야 되잖아요. 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여기를 두고 그냥 자체로 수상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변화도이긴 하지만 기왕에 읽은 거 정확하게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날일자를 두는 것도 잘 안 되는데요. 자, 어떤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정답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동안 이미 정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어떤 수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을 장문 그대로 정석대로 붙입니다. 자, 백이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온다고 했죠. 이때 이제 성급하게 막았다가는 요 단수 쳐가지고 돌파하는 수가 좋아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흑이 석점을 단수 치는 것도 요 세 점이 다시 위험해지기 때문에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가만히 이 석점을 이어주는 것이 묘수가 됩니다. 자, 이제 아마 무릎이 탁 쳐지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백이 돌파할 만한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뚫고 나올 시간도 없고요. 백은 유일하게 버텨볼 수 있는 수가 이 한 점을 치고 나가는 수인데 요거를 지금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대로 여기를 막아서 백이 따내면은 되단수를 쳐서 백이 연결하면은 포도송이를 만들면서 완벽하게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축을 만들 수가 있죠. 정말 깨끗하게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양이 정말 착상이 잘 안 떠오르죠. 이거를 붙이는 것까지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3번의 묘수를 보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수읽기라는 것이 정말 재밌는 것이 이 형태에서 말이죠. 만약에 백이 말이죠. 백이 이것을 선수 교환을 해놨다면 요런 모양이면 의외로 더 쉽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될 만한 수들이 지금 딱 몇 개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착상은 굉장히 빠르게 떠오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환이 안 돼 있으면 붙이는 거, 이게 장문 치는 것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를 잇는 착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여기를 막고 싶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함정을 뚫어내고 여길 붙이고 이렇게 둘 때 여길 이어가지고 백도를 제압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완벽하게 양쪽을 다 수읽기를 할 수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쪽 두 점을 버려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둘 수 있다면 정말 초고수 간의 이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답도도 알아봤지만 또 백의 대응도 어떻게 최선을 읽고 난다면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